환자의 체중이 한 182kg, BMI 지수,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제 생각으로 이제 50을 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2년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의 모습. 명희를 만나면서 100kg 감량에 성공한 제시. 새로운 마음으로 현재의 삶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It's been amazing, hard and amazing, and I really do want to say thank you. I don't think I would be living my life this way if it weren't for you. So, thank you. First kiss when I took you home. Yeah, we took it slow, but you got 예전에는 비만을 질병으로 안 봤는데 요즘은 조금 인식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좀 낮은 편이고요. 아직도요? 네, 여전히 낙인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비만하다고 하면 예. 좀 게으를 거야. 좀 나태해. 예, 숨어서라도 많이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화돼 있고 심지어는 아직도 의료인들도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있으면 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예.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인식해야만 치료가 될 수 있고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동안 비만 인구가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계속 늘잖아요. 예, 초고도 비만은 거의 10년 단위로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요? 네, 이렇게 늘고 있는데 사회적인 인식은 질병이 아니라고 했을 때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럼 이 경향을 줄이려면 예. 비만 인구도 줄이고 초고도 비만도 줄이려면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 요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명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살이라는 게 사실 천천히 찌는 경우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살이 찌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급작스럽게 살이 쪄서 일상생활이 참 많이 힘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일상을 좀 지켜보면서요, 네네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서 이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의 일상 만나보시죠. 급격히 살이 찐 이후로 전신 건강이 무너졌다는 오늘의 주인공. 자신만의 음악에 맞춰 오늘도 찐 살을 모두 날려버리기 위해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김경욱 씨. 그러다 보니 어느새 땀에 흠뻑 젖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시큰시큰거리네. 앉았다 일어날 때 왜 어른들이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제 입에서 종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심각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내심 기대되는 체중 얼마나 빠졌을까요? 뭐야 이게? 왜 더 늘었어? 이토록 열심히 하는데도 체중은 점점 늘기만 합니다. 코로나 그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몸이 불어난 거예요. 방문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경욱 씨는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현저히 활동량은 줄었지만 먹는 건 그대로였습니다. 60 찍더니 64 찍더니 69 찍더니 갑자기 7자리 찍길래 이거 뭐지? 그 정도까지 내가 쪘나? 50kg대 체중을 꾸준히 유지했던 경욱 씨. 워낙 활동량이 많아 살이 찔 틈이 없었다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관리한다고 나름 노력하지만 왕년에 다 입었던 옷인데 어머 여기서 아예 올라가질 않네. 웬일이야 웬일이야. 노력한 만큼 살이 빠지지 않아 속상함이 늘어간다는데요. 갑자기 이제 복부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옆에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뱃살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상황. 피가 안 통한다 이런 느낌이 와서 누워있다가도 그냥 일어나고 숨도 안 차지고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방문 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경욱 씨. 차 안엔 바로바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주전부리가 가득하다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이런 걸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밥보다는 이런 주전부리 이런 간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늘 주전부리로 허기진 배를 달랜다는 경욱 씨. 달달한 간식으로 배를 채웠으니
계단으로 가야겠다. 이렇게라도 운동을 해야지. 틈새 운동을 선택한 경옥 씨. 의기양양하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어째 힘겨워 보이는데요. 체중이 늘어나면서 내 발로만 온전히 계단을 못 올라가요. 봉을 잡고 올라가야지만 당기면서 올라가게 돼요. 25층은 올라온 것 같은 모습의 경옥 씨. 3층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 힘드네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가 않네요. 일상 속 틈틈이 운동하지만 그녀의 체중은 왜 요지부동일까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쉬어야겠다. 뭘 좀 시켜볼까? 여기 있구나. 저기 그 단짠 치킨. 온종일 바빴던 탓에 이번에도 제대로 된 식사 대신 배달 음식을 선택했는데요. 경옥 씨에겐 이 순간만큼은 최고의 힐링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최근 대장 내 용종을 떼내는 수술까지 했었다는 경옥 씨. 호흡곤란이 오고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걸 간지럽고 알러지가 막 심하게 일어나갖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2, 3년 전부터 급격하게. 그러니까 그런 호흡곤란들이 조금 자주 일어났었어요.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덥고 밤새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등 갱년기 증상까지 생겨버렸다는데요. 비만과 이 여성의 갱년기 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이고 안타깝지만 큰 상관관계가 있죠. 아, 그래요. 폐경에 접어들 때 예. 급격하게 체지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근육 감소형 비만이라고 해서 예.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에 급격히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그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예. 최근 들어 아픈 곳이 더 많아졌다는 경옥 씨.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비만 때문인지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고 다리는 너무 아프고 지금 어깨도 아프고 무릎이 너무 아프거든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먼저 진행한 후 복부 초음파와 CT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지방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초음파랑 CT를 해봤는데 우리 몸의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여기가 이제 피하 지방, 엄청나네요. 내장 지방 보이겠죠.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비율이 0.4% 이상이면은 내장 지방 0, 0.4% 미만이면 피하 지방 0인데 지금 0.5%에서 6%가 한마디로 내장 지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체중 증가되신 지가 오래되셔서 내장의 지방이 많이 차 있어요.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초음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거의 한 심한 정도 해야 되는데 중등도 정도. 그래서 중등도 지방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알고 있었지만 지방간까지 있을 거라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놀란 경옥 씨. 혈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고지혈증 같은 게 좀 의심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머리 쪽하고 심장 쪽, 뇌경색, 심근경색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심근경색.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 증가되게 되면 내장 지방이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고지혈증, 지방간이 생겨서 만성 합병증이 생기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런 심각한 질환이 이어서 생존율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급격히 불어난 살 때문에 지방간과 함께 고지혈증까지 생긴 경옥 씨의 건강 상태. 정말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교수님 화면 나갈 때 굉장히 놀라셨거든요. 네네네네.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비만과 관련돼서 예.
나쁜 습관들을 모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는 운동하시는 것 자체도 뭐 비만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 방법이 이제 잘못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비만을 올바로 치료하는 순서 중에서 사실 운동은 제일 나중에 돼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운동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식사 습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렇죠.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이어야 되는데 예. 운동에 너무 욕심을 부리시거나 운동을 하니까 난 괜찮아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보상을 하는 게 아니신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보실 때 네. 지금 오늘 주인공의 잘못된 부분 네. 데스 코드를 명확하게 좀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뽑은 이 환자의 데스 코드는 식사하기여야 됩니다. 바쁘니까 소위 때운다는 개념으로 예. 그것도 음식이 아닌 그런 과자류를 식사처럼 드신다는 게 사실 그렇게 드신다면 다른 어떤 뭘 해도 지금 저 상황이 나아질 수가 좋아질 없습니다. 수가 네, 네. 없군요. 사실 환자분의 체중, 키, 외모로 봤을 때 비만도가 별로 비만 별로 비만도가 아닌데 예. 비만이 여러 질병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예. 내장 지방에 있고요. 내장 지방에서는 여러 유해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데 예. 그런 나쁜 물질들이 결국 인슐린,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렇죠. 인슐린을 기능을 못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방간이 만들어지고 지방간 당뇨병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의 축의 기본 시작점이 내장 비만인데요. 예. 그 내장 비만이 일반 여성과는 너무 다르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이죠, 네네. 김영진 박사님, 김영진 명의께서 알려주시는 얼라이브 코드를 잘 실천하면은 저는 또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얼라이브 코드 공개해 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 할 일은 운동하지 마라입니다. 운동을 하지 마라. 네네네. 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운동을 해서 네네.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좀 태워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운동하지 마라는 무슨 의미예요? 말씀 주신 내용은 100% 맞는 말씀인데요. 예. 이 환자 사례를 놓고 보면 예. 이 환자분은 운동하는 거에 대한 보상 심리와 함께 전혀 식이요법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비만 치료의 출발과 끝은 식이와 칼로리에 있지 예. 운동은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운동은 식이요법을 통해서 예. 체중계의 숫자를 줄인 숫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한 번은 이제 버렸으면 좋겠어요.